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30대 젊은 층이 인천 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이 경기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가격 매력도가 부각된 점이 인천 지역 거래가 늘어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신청한 규모가 고작 2,100여 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1만 실이 용도 변경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레지던스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제도 시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개편안은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그동안 조금 위축되어 있던 분양시장이 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조금씩 꿈틀댄다고 합니다. 5월과 6월 이제 상반기 막바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까지 전국에서 1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수도권과 또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만 청약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똘똘한 한 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분양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고민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텐데요. 02-2638-3970번 무료 전화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스승의 날입니다. 날은 조금 흐리고 또 비도 조금씩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선생님께 한 번씩 연락드려보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또 부동산 고민은 스승과 같은 이분과 함께 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동치던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계엄, 탄핵, 이젠 6.3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 것 다 갔구나. 이제는 6.3이 지나면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가겠지라는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을 이제 얻는 녹이듯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을 많이 야기시켰고 또 트럼프발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중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정리 또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제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좀 취해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6.3 대선이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하시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궁금한 부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어려웠던 상황들이 조금씩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만 풀리지 않고 내 가슴속에 계속 응어리 져 있다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 실마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꾹꾹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을 살 때는 이 투자와 거주를 함께 하는 게 좀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 투자와 또 거주를 분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 차이가 좀 어떻게 있는지 오늘은 대표님께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겠습니다. 전해 주시죠. 네, 특히 3040 여러분 월급 모아가지고 내 집 살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무리한 다른 투자들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이 성공하셨나요? 물론 소수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수는 자기의 본업과 자기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주업이 아닌 이상은 크게 성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대다수이고 내 집 마련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2차 폭락 온다, 2차 폭락 대비하라, 대폭락 온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양극화와 일어나실 분 2022년 한번 폭락한 이후에 2차 폭락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거 있습니다. 내 집이 없고 또 내가 어떤 내 집을 살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2차 폭락 하락론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위로는 받겠지요. 그렇지만 그 위로가 여러분을 발전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에서 빨리 탈출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언가 행동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이 일어설 수가 있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밤에 잠 안 올 때 그 유튜브 틀어놓고 하락론 폭락론 들으고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요. 과감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고 채널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승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읽을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동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의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잘 생각해 보면 저절로 가격이 하락한 것은 없고요. 대부분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이자 올려서 억지로 하락시켰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돼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 경제 흐름이 나빠지고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거래량을 막는 정책보다는 거래는 어느 정도 열어주는 출구 전략을 통해서 세수도 걷어야 되고 좀 너무 많이 오르는 지역은 규제를 풀지 않겠지만 좀 어느 정도 풀어줘서 경제가 돌아가 활성화될 만한 곳이라면 풀어줄 걸로 보여집니다. 6.3 대선 이후 보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는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꽁꽁 옥죄어 놓은 이런 저 철장은 이제 빗장은 어느 정도 풀고 거래량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투자에서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은 투자용은 위치가 중요하고 주거용은 입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주거용은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에 있어야만 교통, 학군,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이 살기가 편합니다. 편하다라는 건 뭐죠? 그만큼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높다라는 거죠.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야 주거용 좋은 입지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2030, 3040 여러분 월급 적금 모아가지고 집 살 수 있었습니까? 안 됩니다. 무언가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이자 내가면서 일부는 적금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33평형 웬만한 서민들 사는 아파트가 15억에서 20억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돈 모아가지고 월급 모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파트 34평형 5억 할 때는 살 수 있었나요? 그때는 그만큼 월급이 낮았고 인건비가 낮았잖아요. 지금 15억, 30억이라는 거 그거 의미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월급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금값 보십시오. 한돈이 지금 55만 원, 6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화폐가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뭐 20억이다, 15억이다 하는 거 영 하나 떼면은요. 1억 5천, 2억밖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 대신 또 여러분의 월급도 300, 500 하던 것들이 30만 원, 50만 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돈은 모으더라도 투자는 같이 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모아가지고 편안한 삶, 이건 정말로 60대 은퇴할 때 가면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60 넘어가면은 지옥 같은 삶이 옵니다. 저도 이제 60 돼 보니까 알겠는 게 이게 돈을 벌고 쓰고 해야 되는데 자식들 커가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뭐야 세금도 내야 되고 이게 살고 보면은요 60에서 70 정도에 우리가 명이 좀 짧으면 되는데 명이 80세 90세거든요. 60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3, 4년 다시 살아야 되거든요. 한번 투자는 배우면은요 이거 평생 합니다. 여러분 은행 다니고 기업 다니고 직장 대기업 다니다가요 정년 돼가지고 나오면 돈 인프라 없고 인적 인프라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맨날 자연인 속 그쪽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투자는요 경제 활동할 때 젊었을 때 돈 벌 때 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투자의 세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투자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본업은 60대면은 은퇴를 하면 그만둬야 되겠지만 이 투자는요 죽기 전까지도 경험과 노하우를 쌓게 할 수가 있고 자녀분들에게 손주에게 코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뭘 하겠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능력 있을 때 월차 내가지고 맨날 해외여행이라 가고 뭐 스킨스쿠버 가고 플라잉하고 이런 거 하기도 좋죠. 그건 인생의 즐겁게 단 10번 가면 한 번이라도 투자의 세계에 관심 갖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 명이 깁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땀도 흘리지 않고 노력도 않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 하는 그건 없어요. 지구상에. 땀 흘리지 않은 자가 행복하게 산다라는 건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만 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의도식하면 됩니다. 그건 뭐 저기 산속 들어가서 살거나 뭐 저기 섬나라 무인도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안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팍스 경제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자녀분들 그리고 안 보면은 자녀분들한테 좀 이거 막 계속 전파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욕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에 들어오시고요. 투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적은 돈부터 경험 쌓는 거고요.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 투자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가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주거용 가시고요. 돈 없는 분들은 투자용 한번 봅시다. 주거용은요. 원래 가격, 이 프라이스, 가격이 원래 높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아파트 다 지어져 있고 주거, 편의시설 다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기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상승폭이 크지 않아요. 결국은 화폐 가치 하락률을 말고 화폐 가치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18년 이때 한돈, 금 한돈에 18만 원, 뭐 20만 원 했잖아요. 지금 2025년 금 한돈에 25년 한돈에 55만 원에서 65만 원 합니다. 60만 원 합니다. 약 한 2.5배 정도 올랐죠. 그러면 집값 5억짜리가 2.5배 올라야 되니까 당연히 한 15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여러분의 월급도 올라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월급만 빼고 물가 다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보면 지난 10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물가는 금값도 10만 배 올랐고요. 국밥값 10판 하던 게 지금 12,000원, 10,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물가 한 10만 배 올랐어요. 그럼 인건비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인건비는 100년 전, 지금 2025년이니까
1925년으로 가보면은요, 그때 비교하면 인건비는 16만 배 정도 올랐어요. 16만 배. 사실은 인건비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도 같이 상승하고 집값도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안정화될 때까지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는 분들은 좋은 입지에 가서서 그냥 사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입지보다는 위치보다는 입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 없잖아요. 이런 좋은 입지 가기 위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투자용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안 오르다가 투자용은 말이죠. 위치만 좋으면 어느 순간에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딱 안정되고 나면 다시 또 주거용이 됩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뭐 용산, 광진구, 뭐 동작구, 뭐 영등포구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때 당시에 이 85년도에 목동만 해서 다 논바닥이었거든요. 위치가 좋으니까 거기에 교통, 도로, 환경 좋아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한번 오르고 나니까 그 뒤로 빡 오르고 나서 20억 되고 나서 뭐 60억 됐나요? 그러진 않아요. 한번 이렇게 입지를 굳혀놓으면 오름 상승폭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용을 살 때는 입지보다는 위치를 더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볼까요? 노량진, 지금 현재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 또 신길동 신길 뉴타운 이런 데가 위치가 좋습니까? 입지가 좋습니까? 지금 위치가 좋은 거지 입지는 아직 노후 주거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입혀져요? 아파트가 입혀진다 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에 교통, 학원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돼 있죠. 그러니까 노후 주거지가 새롭게 태동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뭐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다 갖춰준 그런 곳들이 언제 좋아질까? 언제 좋아지냐면은요. 이건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싫어하는 데가 싼 데예요. 투자하기 싫은 데가 어디죠? 보면은 혐오시설이 있는 곳. 그 다음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여기다가 참 이게 인권 문제가 있어서 말하는데 그래도 다 사실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영화에 뭐 범죄도시 이런 것처럼 뭐 이상하게 막 도끼가 찌르고 막 이런 사람이 막 살 거라는 거 막 무서우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어지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 성수동의 3표 레미콘 그거 없어지니까 주변에 분진 없어지고 하니까 가격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청량리 일대도 뭐 집창촌이라든가 여러분이 혐오하는 시설이 없어지니까 또 가격이 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대부분 오른 지역들 잘 보십시오. 뭐가 좋아요? 위치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 좋은 지역에 노후 주거지가 없어지거나 혐오시설이 없어지거나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들이 없을 때는 없어지면 가격이 오른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어때? 가격이 낮다. 낮으니까 투자성이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 지금도 가서 한남 뉴타운 가서 보실래요? 거기 한남 뉴타운 방 하나, 방 2개짜리 빌라들이 얼마예요? 지금 23억, 20억 하지 않습니까? 가서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는요, 차도 잘못되면 나오기도 힘들어요. 살기가 아주 힘들어요. 혐오시설이 많죠. 왜? 저 노후 주거지니까 다 거기가 전체가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왜 가격이 비싸요? 그게 없어지고 명품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성수동도 마찬가지예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2006년, 7년, 8년 가서 생각해서 맨날 뭐 구두공장에 본드 냄새에 소란스럽고 뭐 옛날에 경마장이 있고 안 좋았잖아요. 교육 환경도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성수동이 뭐가 좋아요? 위치가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들 다 없어진대. 그리고 새로운 지식산업다 들어오고 좋은 일자리 들어오고 고액 연봉자가 들어온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입지 좋은 데 가서 좋은 아파트 살려고 하지 마세요. 몸테크를 수반하지 않는 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30, 3040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혼하는 특히 신혼부부 아셔야 돼요. 몸테크 없이 부자 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자기가 좋은데 24평형 아파트 거기 시작하면 좋죠. 깨끗하고 화장실 2개면 좋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살다가 60대 50대 가가지고 자기 돈 없고 내 집 없어 보세요. 그러면 비참한 거예요. 60대 50대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난데 중학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 우리는 맨날 왜 이사만 다녀야 돼? 그러면 가슴이 아파야 되거든요. 그걸 없는 분들은 몸테크해서 적어도 내가 결혼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중학교 들어갈 때는 정말 좋은 고향 만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몸택하셔서 내 집 마련 하시기 바래요. 좋은 위치에 투자하셔가지고 하시고, 제발 부모님들이 야 좀 뭐 좀 투자하자, 뭐 딱 엄마 아버지 나 신경 써, 얼마나 잘하세요. 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집안이 화목해요. 화목. 이 화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목은 결국은 내 집 있고 그러고 나면 한목이 안 하려고 저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땀도 흘려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차도 고급차 있으면은 그냥 중고차로 좀, 아니면은 국산차를 사가지고 행복하게 좀 하세요. 차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살 때만 좀 보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 가오 때문에 자기가 돈 더 써. 돈 많은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껴 쓰고 내 집 마련하고 결국은 좋은 입지에서 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투자를 하실 때는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투자는 뭐다? 위치다. 위치에다가 옷을 입히면 입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혀요? 상품성이 높은 옷을 입혀요. 그래서 입지는 위치에다가 위치 더하기 상품성이에요. 상품성이라는 건 뭐죠? 경제적 가치가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그 다음 사회적 가치,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이 지역은 괜찮아, 모두가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가 문화시설도 있고 그 편의시설 좋아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거, 학교, 그 다음에 공역, 연금 뭐 이런 걸 많아지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품성을 높여야 되는 건데, 이미 예를 들어서 일자리 아주 중요하죠. 사람들이 여기에 좋은 상품성이죠. 교통, 지하철, 대중교통 좋죠. 그 다음에 학군, 상권 이런 것들이 환경 조성이 들면 상품성이 저절로 높아진다. 이런 높은 지역이 있는데도 노후 주거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은데 뭐가 없다? 아파트. 그런데 이런 데서 꼭 필요한 것은 뭐다? 아파트다.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맨날 시골 사람들 2000세대 대규모 대단지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은요 500가구 500세대만 넘어가도 아파트의 상품적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 교통, 학군, 상권 이런 환경 조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찾는 건 어디나 좋은 위치에 있는 재개발되는 지역을 찾으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여기 동그라미 여기 느낌 표현할거는 유명한 곳 찾지 마시고요. 유명해질 곳 찾으세요. 유명해질 곳 찾으세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세미나 오시고 상담 받고 여러분 혼자 공부해가지고 그르치지 말고 정말 모두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저 차 대표에게 오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어디가 유명해질 곳인지 그걸 아는 것부터가 좀 중요할 텐데, 사실 우리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어디가 유명해질 곳인지 좀 미리 공부하고 또 찾아보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셔도 도움드릴 거고요. 또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자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 방송에서는 못다 하는 이야기들까지 조금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 다음 주 주말 예정이네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예, 요즘 좋은 지역 찾아서 재개발 찾으려면 다 갭 3억 정도가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유명한 데는 다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하지만 아직도 서울에는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지역, 정말 노른자 같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좀 많이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드리는 시간 되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혼자만 오지 마시고 진짜 가족들 다 데리고 오셔서 온 집안이 투자하는 가족, 잘 사는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시고요. 한 50분밖에 자리가 안 되니까 미리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오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주말 토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도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또 부동산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네. 예, 그 원주 보건소 사거리에 3층짜리 상가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거 이제 건물을 좀 매매하고 싶어서요. 네. 지금 원주 보건소 사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 하나를 지금 통건물을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큰 사거리에 코너에 있어요. 코너에 있고 이거를 지금 그러면 다 임대를 좀 받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걸 좀 매도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저기 그 임대는 저희들이 제 주변에 이제 그 재건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 이제 계약을 하고 그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그 PF가 발생이 안 돼서 근데 네. 그 시행사가 이제 재건축을 하려면 임차인을 다 내보내라 해서 다 내보낸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공실로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에 이제 해지가 돼가지고 이제 매매로서는 자유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15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다시 좀 미국 들어가고 싶어서 예, 이 건물을 좀 매도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우선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 그 매도 계획과 또 매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네, 매도 가능성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원주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갖고 계신 건물에 이제 공실이거든요. 예. 다 명도 끝났으니까 공실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지 지분이 몇 평이세요? 네, 37평입니다. 37평. 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지금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네. 단계가 뭐 사업시 인가가 났나요? 다 났고요. 예. 다 났고 이제 시행사에서 이제 그 PF가 안 돼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PF가 안 되면 이제 브릿지라도 하셔라. 예.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이제 토지주들이 이제 건물주가 26명이에요. 예. 그래서 26명인데 그 중에서 제가 저는 계약서 쓸 당시에 예. 그 언제까지 이제 돈을 안 주면은 계약을 해제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네네. 법적으로 그 매매가 자유롭게끔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소규모 지주 공동사업이거나 네.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런 겁니까? 조합이란 그런 별성도 아니고 여기는 이제 어떤 여기서 시행사가 네. 붙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시행사는 우리 28명의 지주분이 시행사고요. 예. 다른 중간에 브로커라든가 아니면은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이 PF라고 하는 건 시공사라든가 신탁사를 통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분양할 때니 돈 좀 빌려주세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단계여서 지금 미끄러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은 팔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전 계약을 해지됐으니까. 예. 이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법보다도 지금 현재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건물을 다시 회복시켜서 임대를 놓고 상가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28세대가 이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PF까지 왔다가 단계라는 건 거의 여기 땅이
예. 다 명도하고 네. 이 일대가 상가가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8명이 모두 흩어져서 다 해서 다시 네. 이걸 상가의 기능을 살려야만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가 기능을 우리 선생님 혼자 탈퇴해가지고 네. 할 수는 없어요. 이럴 때는 더더욱 뭉쳐야 사는 거거든요. 아, 예. 뭉치십시오. 뭐 여기서 지금 법적으로 싸우고 하다가요. 예. 한 10년도 넘게 가요. 저는 법적으로 싸울 것은 없고요. 예, 예.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유로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시 지금 PF가 사실은 재작년 말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PF가 네. 완전히 막혀 있어요, 지금. 네. 예, 이것은 정부가 너 브릿지 PF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고 또 지금 분양이 잘 안 되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PF를 지금 이제 느슨하게 풀어준다 하더라도 네. 이걸 은행이 이거 돈을 빌려줘 가지고 회수가 좀 어렵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PF를 해줄 은행이 없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십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 매각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시세가 아주 저렴하게 매각하는 거. 네. 그다음 두 번째 나는 지금 버티어서 시장이 대선 끝나고 요즘 이제 지방도 조금씩 원주 같은 혁신 도시에다가 기업 도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수요가 좀 있으니까 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한번 해보겠다. 시장이 분양이 좀 되겠다. 이런 경우에 아파트 지어서 매각하는 거. 거기에 이제 상가라도 붙어서 주상복합이라도 있으면 좀 더 네. 분양성이 좋아지겠지만 상가는 회복되기가 지금 당장 힘들어요. 네. 그래서 28명이 뭉쳐서 네. 28명이 뭉쳐서 아파트 지금은 오피스 이런 거 다 깡그리 무너졌거든요. 예. 오직 살 길은 아파트예요. 아파트 지어서 분양성이 회복될 때까지 좀 참고 지금 PF가 네. 안 나왔기 때문에 이자 나가는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행인 거예요. 다행. 이거 PF 받았으면은요. 네. 죽을 뻔했어요. 이자 내다가.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히 살아 있잖아요. 다른 데는 예. 다 죽었는데 이제는 기회를 엿보세요. 기회를. 네. 영화에 예, 보면 스네이크 아이라고 아시죠? 기회를 엿보는 눈을 가지고 딱 된다고 하면 지금 인천도 이제 분양된다고 하고 지방의 미분양들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네. 기회를 타서 PF를 딱 넣으면 은행이 그래요 분양할 만합니다. 돈 빵 나오면 그때 원금 찾고요. 네. 다른 또 재투자 하시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아셨죠? 지금 예, 혼자 잘하겠습니다. 혼자 해봐야 답도 안 나오고 괴롭기만 해요. 아셨어요? 예, 잘하겠습니다. 예, 하여간에 좋은 고맙-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 잘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 되긴 했네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PF 안 간 것이 다행이다라는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좀 전화위복이다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또 그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쯤이 그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대표님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강동구에 오피스텔 하나 분양받았는데 네. 내년 8월 달에 입주인데 어떻게 잘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오피스텔을 어떻게 지금 되나? 분양받아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 예.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이거는 예. 그냥 시세 차익을 보고 좀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거주를 좀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투자로. 투자로 시세 차익을 좀 보려고 예. 어떤 오피스텔 분양받으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지역이나 강동이 좀 넓은데 강동이 어느 그 지역? 강동구 옛날에 KT 자리. KT 자리에 예. KT 자리에 새롭게 들어서는 내년 8월에 이제 예. 입주가 시작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셨는데 이게 그냥 투자 목적으로 가치가 있는 예. 건지 아니면 좀 빠르게 처분을 해야 하는 건지 예.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오피스텔이 피해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요. 예. 왜 피해가 큰지 이유는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원래 오피스텔은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내 아파트 있고 뭔가 월세 수입, 국가로부터 뭔가 보조를 안 받고 그냥 월세 수입자만 하려고 오피스텔은 월세가 잘 나가잖아요. 예. 월세 수입을 위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풀어주더니 몇 년 지나가지고 그때까지는 따지지 않다가 갑자기 2020년 8월 2일 기준으로 야 오피스텔도 아파트하고 똑같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4.6% 더 내면서 주거해가 주민등록 전입하니까 주택수에 넣어가지고 양도세 영향을 미치고 또 종부세 영향을 미치고 또 취득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산 거예요. 이거 정말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그런 법인데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선생님도 희생자예요. 어떻게 해요? 법이 그렇게 만드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악법도 법이라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예. 지금 이거 8월이면은 이제 좀 늦었는데 그냥 등기 이전 받아가지고 월세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좀 부족한데요. 부족하죠? 비싸도 10억이 정도 돼가지고요. 또 겁나 비싼 거 사셨네요. 예. 지금 팔려면 8억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손실이 크네요. 그러면 버텨야 돼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지금 일단 오피스텔 마음은 아프지만 전세라도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잔금 하시고요. 네. 이자 나가는 걸 줄이세요. 그래야 오래 버팁니다. 여기 이 동네 강동이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서 성내 천호동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 값들이 계속 너무 높아지면은요. 대체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찾을 날이 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오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세를 놓아도 잔금하기가 힘드세요? 예, 전세 놓으면 좀 괜찮아요. 예, 좀 괜찮아요. 그럼 현재 몇 주택자세요? 예? 현재는 몇 주택자세요? 주택은 없어요, 제가. 그러면 무주택자인데 요 오피스텔 사신 거예요? 예, 예. 왜 그러셨어요? 아니, 자꾸만 아는 사람이 거기 옆에 등촌 아파트가 30억 정도 가니까 예. 해놓으면은 전세도 잘 나가고 좀 예. 오를 거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놈이네요. 그죠? 항상 있잖아요. 좀 전문가들한테 상담 좀 받으세요. 예. 이 아는 놈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한테 넘기고 뭔가 개인적으로 좀 이익 봤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가슴이 아픈데 부동산 투자할 때는요. 믿지 말아야 될 사람 한 3가지가 있어요. 믿지 말아야 될 사람. 누굴까요? 1번이 가족이에요. 부모, 자식. 2번이 친척이에요. 3번이 친구예요. 친구. 이 3사람 말을 들으면 침몰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한적인 나를 도와주려고 양심적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뭐가 없냐면 실력이 결여돼 있어. 실력. 그러니까 같이 어두운 터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1주택자라 하시면은요. 전세를 놓기 전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든 매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게 10억대인데 매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각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세 놓고라고 하는 건데 우리 선생님이 들어가서 살 정도는 아직 안 돼요, 자금이? 안 되지. 예. 일단은요. 너무 멀어서 또 안 되고요. 부평에 살거든요. 그러시구나. 가슴이 아프네요. 이 서울 사람이 코 베어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들었죠, 그 얘기? 예. 여기 아는 놈이 코 베어간 거예요. 코를 베어간 거예요, 지금. 지금은
이거 만약에 잔금 안 하면 또 신용불량자 되고 복잡해. 법정 싸움 들어가니까 예. 전세를 놓고 그 다음에 후위를 도모해야 되거든요. 매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피스텔 거래 거의 안 돼요. 이해하셨죠? 예, 예. 그래서 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답은 일단은 버티는 방법을 찾아라. 전세라도 놓고 유지하시고 그래야 관리비니 뭐니 세입자가 내주는 거잖아요. 이제 버티시고 주변의 아파트 값들이 높아지면 대체주택 사는 사람들이 이 오피스텔은 대부분 위치가 좀 좋은 데 있어요. 역세권이나 상업지역 내에 있거든요. 역세권 9호선하고 6호선 옆에 있어.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은 역 옆에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아니면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야 비싸게 팔아먹고 꼬실 수가 있어요. 뭐 사람들은 무조건 있잖아요. 역을 좋아해. 앞으로 역 좋아지세요. 역을 역겨워하세요. 역겨워하셔야 투자돼. 역이라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침몰해요. 뭐 봐서 뭐 아현역 주변이나 뭐 성수역 주변이나 다 가격 올랐는데 역 주변만 안 올라요. 예, 역은 원래 비쌀 뿐이에요. 그래서 역겨운 역을 조심하시고요. 일단 그래도 선생님 같이 또 눈먼 장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좋아할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예, 좀 힘내시고요. 예. 한번 한 2, 3년 내에라도 전세 한번 놓고 꼭 매각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은 안타까운 상담 내용이 됐네요. 어쨌든 매각하는 쪽으로, 매도하는 쪽으로 좀 계속적으로 끌고 가지만 그 안에까지는 좀 버텨야 한다라는 조언을 드렸으니까 잘 전세 세입자를 맞춰 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도 저하고 비슷한 아이고. 지역 같은데요. 네, 어떤 고민 좀 앞에 가지고 분도. 계세요? 우리도 강동구 고덕동에 네. 현대 아이파크라고 해가지고 더리벌 네. 그 오피스텔을 아, 받았는데 네. 이제 매각을 되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세도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려봤어요. 아, 이걸 분양 잔금은 안 받으셨고, 했고, 예, 분양은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입주도 다 해서 세입자를 좀 받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입주를 못했고,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황이고. 예, 잔금도 날짜 지났는데 4월 말인데 아, 네. 잔금도 지금 못했어요. 네, 강동구 고덕동의 현대 아이파크 더 리버 오피스텔인 거죠? 예. 이 오피스텔을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앞에 사연과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대표님 의견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오늘은 화창한 날씨도 아닌데 네. 물어보시는 세 분들 다 가슴 아픈 것만 물어보는지 아프네요. 내가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앞에 분도 예. 같은 지역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어, 자,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벌써 입주가 시작했으면 한 60일 이내에 잔금하라고 네. 할 거고 네. 60일 또 넘어가면 연체 들어가고 이럴 텐데 예. 지금 현재 잔금을 당장 할 수 있는 자금은 마련이 안 되셨어요? 예. 왜 투자했어요? 누굴 따라 했어요 이번에는? 아는 사람이 하라고 그래서 했죠. 아는 놈! 아유 진짜 하여간에 또 가슴 아픈데 여기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 아, 그래요? 일단 위치가 매우 좋아요. 위치가. 왜 그리고 좋냐? 15층이라 한강도 보이더라고요. 예, 한강도 보이죠. 예.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교통이 사나워. 아직 9호선이 개통이 안 돼가지고 예. 교통이 사나워. 그런데 여기에 일화나 뭐 회사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죠. 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올해만 해도 기업체가 몇 개 더 들어올 거예요. 여기 지금 총 한 약 38,000명 일자리가 나오는 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지하철이 개통되려면 앞으로 한 4년, 5년 정도 있어야 돼. 아, 그렇게 뭐 많이 원래는 걸려요? 2030년인데 땡긴다 하더라도 2028년이라거든요. 네. 지금 버스 타고 출퇴근해야 되는데 지금 미어져 가지고 난리예요, 교통 문제가.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 오피스텔 가가지고 월세나 전세 살아야 돼. 지금 현재는 갑자기 이제 입주하니까 물량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싸고 수요도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잘만 어떻게 견디면 올 연말 안으로는 회사들이 좀 들어올 거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 좀 고덕 2-2 지구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어차피 집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네. 아이파크는 너무 비싸. 지금 임대로 들어가기에는. 그러니까 싼 빌라촌으로 먼저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가고 나면 더 인구가 늘어. 여기가 이제 집이 없고 월세가 전세 높아지면 여기라도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단 임대를 놓아야 돼요. 임대를 놓고 견뎌야 돼요. 전월세를 놓으셔야 돼요. 전월세. 잔금을 빚어둬서라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계약금 뜯긴다고 포기를 회사에다 하면 받아주는 건가, 그 법. 안 받아줘요. 이게 혹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이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 이제 서명은 안 했어요. 서명하라고 그랬는데. 예. 진짜예요? 이거 계약금 쓰고 중도금을 지금 입주가 됐는데 중도금을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냈어요? 네.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세요.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해요? 예. 중도금 진짜 근데 여기다가 은행 가서 자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깡이 좋으시네. 엄청 잘하셨어요. 네. 계약금 한 7, 8천만 원 되나요? 아니요. 1억 5천. 1억 5천? 그러면 그 오피스텔 15억이나 주고 샀어요? 네. 가슴이 아프네. 1억 5천을 여기 2-2 구역 빌라 사시지. 그러면 3억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요, 이거 15억 사면은요, 이거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하다 보면 세도 안 나가면은요, 우리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동안 너무 우울하고 슬퍼가지고 힘드니까 네. 눈 딱 감고 1억 5천 날리세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사 안 했으면은 이제 우리한테 채권 무슨 압류 들어오는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약서를 봐야 되니까 제가 무료 상담 한번 해드릴 테니까 계약서 들고 갖고 오세요. 네. 그리고 내가 이 1억 5천을 한 5천이든 7천이든 투자해가지고 한 3, 4년 안에 1억 5천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 네.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함부로 포기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이런 거 팔아먹으려고 거기에다가 간사하게 중도금 무이자 해가지고 자서시키거든. 이게 독배예요, 독배. 그리고 장사 안 되는 데다가는 꼭 그래요. 무이자 중도금 무이자 한다고 하지. 거기다 대고 2년 동안 월세 보장 이런 거 있죠. 월세 보장 이런 거 써주거든. 네. 월세 보장을 누구 돈으로 해? 내 돈. 우리 시청자님 돈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 PF 받아다가. 진짜 이제 그 계약서 쓸 때는 그거 이제 무이자라고 했는데 이서라고 오라고 그래서 은행에서 예. 이서를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참 잘했어요. 예. 내가 궁금하네. 그 있을 수가 없는데 이미 해약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미 1억 5천 떼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하고 2년 정도, 2년 반 동안 이제 그 지어가지고 입주까지 도달했는데 왜 그 중도금 달라고 안 했을까? 나 지금 일단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간 계약서 가지고 오시거나 변호사 한번 찾아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예.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래도 계약금이 큰 돈이긴 하지만 오히려 손절하는 것이 낫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약서 한번 다시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고민 내용 있으시거나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고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은 흐리지만 마음 밝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